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전일 환율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환율이 오전에는 마이너스 8원까지 빠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가 장 후반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 시장이 플러스로 끝나는 이런 장세가 나왔습니다. 보통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호재로 적용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최근에는 엔화와 관련돼서 엔캐리 자금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금액만큼 또 출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리나라 환율이 급락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환율이 안정되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엔화도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급락 급등보다는 좀 안전적으로 추세적인 이제 하락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시장 전망하고 각국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급락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S&P 500부터 볼게요. S&P 500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여기 급락 이후에 바로 꾸준하게 올라서 거의 저점, 이게 고점을 거의 만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역시 S&P 500. 워렌 버핏이 자기가 죽으면 90%는 S&P 500에 박아라 라고 할 정도로 S&P 500은 전 세계에서 1등, 1등 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서 ETF를 만들어 가지고 S&P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많이 투자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십 년 동안 검증이 된 지수입니다. 나스닥도 V자 반등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도 뭐 거의 고점. 그러니까 거의 미국 시장에는 데미지가 없었다 할 정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급락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요 일봉보다는 주봉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윗꼬리 달고 양봉, 또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반등폭이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만큼 대형주 쪽으로 돈이 아직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제 빠진 거를 밑꼬리 달고 주봉상 올라오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양봉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꾸준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언제든지 주 후반에 올라가면 양봉으로 마감할 수 있다. 8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락 위험보다는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하락 위험보다는 상승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850에서 끝날 거냐, 900선까지 만회할 거냐, 요거를 집중해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은.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시장이 어려우니까 뭐 테마주들 2차전지 불났다고 뭐 그거에 관련된 뭐 전고체, 뭐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으니까,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테마주들은 늘 경험해 보셨지만 오래 안 가요, 이게. 그죠? 많이 올라간 주식을 사서 다음날 올라가는, 요 운 좋아서 먹는 건데 요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제 살 걸 사면 또 올랐다가 밀리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테마주로 돈 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테마주는 어느 정도 단기 작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점이 얼마인지 또 언제 꺾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로 단기 매매로 임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먹을 게 많은 장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 생각에는 여기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11월에서 12월까지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테마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내가 테마주를 못 먹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가지고 이걸 다 먹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연말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크게 악재가 없는 상황, 아마 이스라엘 문제도 좀 조용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됐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도 곧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테마적으로 돌아가면서 올라가는데, 이걸 쫓아가면 순간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서 손해보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알아서 올라갑니다. 기다리시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 있을 변화, 금리 인하가 이번 주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시장에 이제 주류가 될 건지 또 수혜주는 어디가 될 건지 이거를 주목하시는 게 현재 시점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아침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지금은 많이 떨어지는 게 안 좋아요. 지금 엔화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 급락 나오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가주는 게 좋아요. 이게 뭐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게 베스트고요. 이렇게 나오는 순간 또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옛날 같았으면 야 이제 환율 떨어진다 이러면서 외국인들 매수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엔화 엔캐리가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빠지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빠져야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플랜을 짜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워낙 급등락을 해버리면 의외로 수출하고도 손실이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도 분명히 금리는 인하할 것 같아서 달러화는 약세가 될 게 뻔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안 해도 어차피 원화는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우리나라 섹터로 돈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중국에다가 투자 못 하잖아요. 옛날에 같았으면은 한국하고 중국에 있으면 주로 중국에다가 이머징 마켓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자금이 한국이나 뭐 인도라든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가 뭐 일본은 좀 이제 선진국 지수니까 좀 빼고 이런 쪽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대표적인 게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성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연말까지 올라가서 내년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그 대선 결과 보고 좀 변동은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에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때 내가 어떤 종목을 편승할 거냐. 뭐 제약바이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쪽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작전하던 제약바이오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오늘도 기술일 뉴스가 나왔죠. 뭐 키트루다 SC 제형이 이제 더 힘을 준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글로벌 3상을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이게 주로 키트루다가 폐암인데, 폐암 기존 피트루다하고 SC 제형으로 피하 주사형으로 해서 1대1로 직접 비교하는 임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트루다 대비 얼마나 SC 제형이 우수한가, 요거를 비교하는 임상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알테오젠의 기술력, SC 제형의 기술력을 임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SC 제형, 특히 알테오젠의 기술력을,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머크처럼 계속해서 산도즈처럼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리나라의 알테오젠하고 협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제약바이오 이거 뭐 사기꾼 같아서 안 한다. 물론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그런 기업은 잘 안 갑니다.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 위주로만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종목도 물론 나오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주식이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뭐 9월 달에 1차 종료 앞서 가지고 좀 이벤트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저것해서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이번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올라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횡보하고 나서 또 올라갈 거예요. 알테오젠 주봉입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호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박스권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슈팅이 또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본적으로 한 종목 이상은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매집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도 H바이오도 꾸준하게 계속 매집을 할 겁니다. 일단은 순서는 알테오젠이 오버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임상이라든가 뭐 기술력을 알테오젠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 초까지 좀 계획을 잡아놓고 좀 중기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계획을 잡아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을 못 번다, 수익이 안 난다, 내가 테마주 못 샀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매집하겠어요, 그죠? 작은 돈 갖고 그냥 이 정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그렇게 또 급등당한 주식에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알테오전은 지금은 60% 정도 수익을 여기 사가지고 가져가고 있어요. 물론 분할 매도를 했긴 했지만 그래도 가져가고 있고, 또 다른 바이오를 사가지고 또 매집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수익 내고, 그 다음에 낙폭과대주들이 또 금리 인하 시즌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추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지금보다는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갈 겁니다. 다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종목만 진짜 제대로 먹으면 여러분의 계좌가, 맨날 여러분들은 뭐 야 이거 3배 4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종목 두세 개만 맞춰도 계좌가 벌써 1,500배가 늘어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2차전지가 이제 사람들이 워낙 2026년, 27년 되면은 뭐 3배가 가고 5배가 가고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사실 많이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 인하 시즌에 충분히 그 정도 이상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수두룩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싸요, 우리나라 주식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부터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유입이 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테마주 이런 거에 정신 팔리신 분들은 그때도 테마주 때문에 잠깐 먹고 나오는 이런 것들 매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먹을 때 그냥 끝까지 베껴가지고 뭐 이렇게 먹어야죠. 이렇게 한번 수익 낼 때 뭐 이 정도 어쨌든 긁어가지고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정도 매매 한 2종목에서 1년에 한 3종목, 1, 2년에 이렇게 하면은 계좌 10배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은 이렇게 버시는 거예요. 조금 집중 투자하셔서 크게 수익을 내서 이런 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시즌이 지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테마주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건 소액으로 단타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결국에는 이렇게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끝까지 베껴 먹는, 요게 사실은 주식 투자를 잘 하시고 특히 주식에서 돈 버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 증권사 시절에 많이 해봤잖아요. 단타 치시는 분들로 돈 버신 분은 제 기억에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이 정도예요. 10,000명에 1명입니다. 만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돈 버는 사람은 만에 하나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익을 냈던 사람들의 80에서 90%는 엉덩이로 한 겁니다. 이런 때서 사놓고 이렇게 크게 수익 날 때 정리하고, 또 이런 종목을 사서 또 이렇게 몇 개월 기다려서 수익 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5억이 거짓말은 안 보태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5억 투자했거든요. 5억 투자했는데 요게 한 200억이 넘어가요. 200억이. 예.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요것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런 거부터 매집해 갖고 수익 나고 매집해서 수익 나고 매집해서 수익 나고 그러니까 3, 4년만 해도 충분히 이런 돈이 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제일 잘 된 케이스인데 이분은 산업은행에 계셨던 분이에요. 산업은행의 경기 사이클을 담당하시는 분이라 업종마다 그 경기 사이클을 다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저점이고 또 이때 호황기고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저점일 때 주식을 사서 올라가고 왜냐하면 업종마다 다 사이클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다 사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요거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저점에 사서 홀딩해서 많이 먹고 나오는 게 장땡이더라. 결론적으로 그래야 돈을 벌더라. 라가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에서 90%는 다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번 사람들의 80에서 90%는 뭐 단타 쳐가지고 돈 번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만에 하나입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많이 벌긴 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그릇을 크게 갖고 매매하세요. 지금 시점이 내가 어떤 시점인지 알고 투자하시는 것과 그냥 뭐 하루하루 다르게 매매하시는 건 틀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큰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유동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초입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만 혼자 소외돼서 들을 수는 없고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뭐 우리가 생각한 만큼 못 간다 하더라도 종목으로는 많이 갈 거예요. 이런 장세가 언제 있었냐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때 돈 엄청 벌었어요.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 지수는 안 올라가요. 지수는 안 올라갑니다. 지수는 갇혀가지고 약 5년 동안 안 움직여요. 이렇게 여기 빠지면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면 터지고 요거 보세요.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이럴 때 여러분 재미없을 것 같죠? 요때 엄청난 종목들이 많이 나와요. 2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던 시장이 요 시장입니다. 시장의 이동성은 풍부하고 지수는 안 올라가니까 대형주에서 이렇게 중성주 또는 소형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런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10배, 20배씩 올랐어요. 바이오, 화장품, 뭐 게임주, 뭐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지수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엄청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수익률 게임이 나오면서 이런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뭐 최소 안 된다고 하면 최소 이런 시장은 올 겁니다.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 시즌이 최소 시작된다고 하면 이렇게 박스만 걸려도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선물은 말 그대로 선물,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선물 매매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기 저희가 한 5조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줄어서 마이너스 뭐 1.4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거의 뭐 1,000억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합권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선물이 어느 쪽으로 다시 방향성을 잡을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플러스 양방으로 잡는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 다시 좀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요게 변곡점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의 입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선물 매수가 막 1조씩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1조씩 들어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시장이 좀 좋아지겠구나 라고 보시고 적극적으로 매매하시고 반대의 경우는 좀 다시 보수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번 주 주말 목금 요때 나타날 거예요. 변곡점이 곧 나타나는데 특별히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하반기 뭐 11월 12월 대통령 선거 있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사이클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는
초입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싼 주식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것들까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몸통에 있으면 옛날에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왔다면 요게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까지 예, 피가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 효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 움직였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그냥 빌빌빌 했던 종목들 회사는 되게 멀쩡한데 그냥 뉴스가 없어. 이슈가 없기 때문에 빌빌빌 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장이 나타날 거예요.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테마주만 올라가지고 이런 시장이 곧 나타납니다. 예. 소위 말해서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런 시대열이 곧 나타나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걸 꼭 명심하시고 많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곧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곧 기회들이 좀 많이 있는 이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든 거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 오시면 어떤 시장의 변화를 꾸준히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중에 제가 요거 엔화 환율 움직이고 일본 지수와 환율 동향 올려드린 거고요. 일본 증시를 요즘에 똑같이 따라요.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는 미국 증시보다는 일본 증시가 더 중요해요. 일본 증시하고 거의 동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중에 꼭 일본 증시의 움직임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브리핑으로 이제 장문을 써놨는데 많이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화장품은 이제 9월 초에 수출 데이터 나올 때 분명히 좋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11월, 12월 달에 연말 때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좀 때 선적을 미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선적이 다음 달 9월 1일, 10월 1일에 나오기 때문에 10월 1일 너무 늦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초 수출 데이터가 화장품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들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뭐 정부에서도 우리도 ASML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종목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오테크니스 방문해가지고 얘기했다. 대놓고 얘기하죠. 이오테크니스 같은 것들 슈퍼을을 만들겠다라는 전략인데, 이런 것들도 좀 어떤 좀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토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종목들이 이게 안 나와 있나요? 많이 나와. 아까는 다른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냥 대표적인 거는 뭐 이오테크닉스, 뭐 동진세미캠, PI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 있네요. 자화전자, PI 첨단 소재,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동진세미캠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또 모아놨으니까 뭔가 변화가 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시나리오라든가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큰 악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빠진 낙폭을 좀 빨리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단에서 움직이는 강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2차전지 섹터들도 지금 안 빠져요. 뭐 큰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니까 조금만 좀 좋아져도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진 구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된 상승이 나올 거고요. 숫자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뭐 포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가동을 좀 멈추고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즌에 일단 다른 섹터라든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캐즘이 마무리될 때 들어가셔도 충분히 그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그렇게 2차전지 물 타야 되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고, 조금 이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낙폭과대. 그거 말고 지금은 반등보다는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다 보시면 물론 이제 종목 얘기도 하지만 시황 얘기를 주로 많이 써요. 여기 마감 시황이다 보니까 다 내용이 틀리고 여기 제목하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꾸준하게 제 영상만 보셔도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고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처 2657-869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신청. 금리 인하 시즌, 뭐 밸류업 정책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가치주식 투자가 이게 그 9월달에 선정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 되면은 또 ETF 만들어 가지고 또 움직이긴 할 거예요. 이것도 세트로 만들어서 또 움직일 거니까 여기 연말에 나옵니다. ETF는 그런 것들도 다 시나리오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들 수익률 게임에도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장세가 곧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칭으로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한테 피해보지 않도록 1년 단위로 절대 받고 있지 않고요.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월 7만 원 걸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과 평생 같이 하겠다라는 모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저 텔레그램 무료방 이런 거 없어요. 사칭하는 세력들이고요.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왔다. 주피승이다. 이런 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료방, 카카오톡. 하도 여러분들이 당해서 무료방을 안 하는 거예요. 소통방은 유료입니다. 실명 와서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제발 당해서 또 지금 댓글도 못 달지만 당하는 일 없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한 종목 한 종목 올라가는지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직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지금 좀 뭐랄까요, 믿음을 좀 못 잡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다시 유입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은행주가 됐든 다른 쪽으로 됐든 간에 좀 많이 자금이 유입되는 한국 시장만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매력적인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즌에 되면 많은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지금의 거래 대금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신 분과 준비하지 않으신 분은 차이는 앞으로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병원에 갔더니 축농증이래요. 약간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약 부지런히 먹고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피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